신념 재평가 8번째입니다. 그들의 현실을 바꿔라.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현실을 직시합니다. 뭐냐면 신념 재평가가 뭐냐면 고객들이 알고 있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옷 입는 방법, 헤어스타일, 일하는 방식 등 자신에게 물리적인 부분을 바꾸게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저도 온라인 마케팅에서 제일 한숨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쓰면 정말 좋은데 왜 모를까?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바꾸면 생활이 정말 깨끗하고 행복해질 텐데 왜 안 바꿀까? 나는 그걸 바꿀 거야. 바꾸고 말겠어. 이런 분들은 저는 만나자마자 손절합니다. 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동들 중에 다이어트 쉽나요? 어렵죠. 뭔가 안 하는 게 쉽나요? 바꾸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사가지고 배워가지고 바꿔야 될 이유는 없어. 그럼 인생관을 바꾸는 건 어떨까? 우리의 신념이 정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린 여전히 그 신념의 존재가 어쩐지 우리의 생존 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옹호할 것이다. 예. 저는 요거를 어떤 예시로 드냐면 보험의 예시로 듭니다. 참고로 전 보험사 마케팅을 해봤고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특히 뭘까요? 실손보험 같은 거. 예. 실손보험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야 된다. 쌀 때 들어라. 현실은 뭘까요? 올해 몇 배씩 막 오르죠. 무슨 얘기냐? 20, 30대에는 병이 잘 안 걸립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병이 정말 안 걸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다 너 병 걸리면 어떡해. 쟤도 들었대. 너도 들었고, 나도 들었고, 나도 옛날에 보험 설계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들었어. 그런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이 70%를 보장해주면 여러분이 1000만 원이 나와도 300만 원만 내면 되고, 그렇게 사고당할 확률이 10년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사고당한 게 몇 년 있냐, 몇 번이 있나. 그리고 그거 젊을 때 다 내봐야 나중에 되면 병 걸릴 때 되면 막 팍팍팍 올라가지고 돈만 버리는 거야. 그때 차라리 그 십몇 년 동안 돈 아껴서 차라리 투자를 하거나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병 걸리면 그때 가입해도 보험료 아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죠. 왜? 사람들은 보험은 필요해. 보험 들어야 된대. 그 신념을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남이 그렇게 얘기해봐야 우리는 그 신념을 옹호하죠. 이건 정치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쓰게 만들 거야. 쓰게 만들어야 돼. 이게 온라인으로 적합할까? 안 적합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내가 에어컨을 팔아야 돼. 에어컨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에어컨 잘 파는 LG 휘센이야. 공기청정기를 팔아야 돼. 그러면 퓨리케어야.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공기청정기를 만들었는데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냐면 제로웰처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제로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기청정기 좋은 거 많이 쓰시죠? 아,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아유, 좋은 거 쓰세요. 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 그런데 아기방 공기청정기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꼼꼼한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이거 아까 전에 피넛 버터인가요? 막 이런 데서 나온 것 같네요. 꼼꼼한 엄마들이 얘기하는 아기방 공기청정기만은 달라요. 아기방에 놓는 공기청정기는 따로 있어야 돼. 이러면 신념이 뒤집힙니다.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기방에 있어야 되는 거는요, 이래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나 아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는데, 퓨리케어보다 이게 아기방은 이런 거 사야 되는구나. 라고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신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광고인들은 공포와 유머 혹은 죄책감 같은 감정이나 죄책감, 뭐죠? 이걸 쓰므로 해서 얼만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지 아느냐? 혹은 사실적 증거를 통해 소비적 지적 능력에 호소하는 이미지와 통계를 사용한다. 자, 미백치약. 미백치약을 10년간 선호하던 고객에게 이런 기사가 도착한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백치약이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미백은 이빨도 깨끗하게 해주겠지? 하지만 사실 치료의 효과를 보여준 증거는 없어요. 미국 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 치과의사 캠버렐이란 분이
기사를 썼어. 이후 하나의 기사가 도착한다. 미백치약에는 이를 기분 좋게 하는 효소는 있지만, 뭐라 그래, 민트 느낌은 있지만, 치료상의 가치는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사가 또 얘기해. 이런 상황이 되면 고객이 가진 믿음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된다. 감정이 이성의 공격을 받는 것이다. 자, 미백치약 때문에 내가 다른 치약을 못 팔고 있어. 근데 이 미백치약이 너무 단단해요. 이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내 치약이 좋아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리 기사를 내거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온라인 마케팅은 조금 힘듭니다. 이런 단계적인 설득이 힘들죠. 다만 아까 전에 아이방 공기청정기라든가 100도씨까지 살아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혹은 공포를 자아내는 요소를 하면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잠시만요. 여기 빗셀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여기가 22만 8천원이거든요. 스팀 청소기예요. 스팀으로 이렇게 바닥을 미는 물걸레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물걸레를 22만 8천원짜리를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엔 물걸레 청소, 뭐 진공 청소기 아니거든요. 물걸레예요. 물걸레를 사러 들어왔는데, 보통은 머릿속에 얼마가 있냐면 한 5에서 8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때 빗셀은 22만 8천원이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요? 자, 신념을 바꿔야 되죠. 예를 들어 한경이 스팀 청소기가 나쁩니다. 거기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경이가 아니라 다른 스팀 청소기도 그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돼. 물론 이 강용욱실 모델을 쓰면서 더 잘 나가긴 했지만 여기는 이제 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팀 청소하려는 게 뭐예요? 물걸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거에? 살균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시작하고, 자, 좀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100도씨 끝까지 스팀 온도를 유지하는 빗셀만의 기술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균 테스트 합격에 제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추가 에어 없이 무제한 연속 사용 이런 게 나오고, 쭉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 보면 뭐가 나오냐? 강효욱 씨가 살균력을 측정해봐. 딴 데는요 그냥 깨끗하게 닦게요만 나와요. 살균력을 측정하더니 바닥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어. 어이구 이런 살균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쓱 했더니 측정값이 0이 나왔어. 얼마큼 살균이 뛰어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욕실도 세균이 많은데 빗셀이니까 안심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은 스팀 청소기는 다 똑같겠지, 살균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진짜 살균하려면 100도씨를 체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신념이 집중되는 거죠. 뭐냐면 깨끗이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균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시선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태권도. 방금 고객이 본 태권도 안내 책자에는 그 지역 범죄율에 대한 섬뜩한 통계가 가득하다. 그리고 안내 책자는 현재 수강생들이 불량배의 공격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한 고객들의 추천서가 들어있다. 추천서에는 훈련이 얼마나 안전한지, 배우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강사가 얼만큼 참을성 있고 배려심이 있는지가 적혀 있다. 이걸 본 고객은 자신의 생각을 일주일 뒤로 돌린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부 10명당 1명은 의심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그때 읽었던 안내 책자의 내용들이 하나둘 생각난다. 그리고 어느새 쿵푸, 태권도 수업을 받는 친구를 만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찌라시를 뿌릴 때도 태권도 만약에 뭐 헬스장을 뿌릴 때도 헬스장 얼마 할인 이런 걸 뿌린 게 아니라 양천항교 7번 출구에 지난 일주일 동안 폭력사건 8건, 성추행 사건 10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출퇴근 시간에 얼마큼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통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선 그런 걸 공개하면 좀 애매하겠지만 그런 걸 준 다음에 태권도나 헬스장이나 호신술을 얘기해줘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자,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새로운 인식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는 과정을 노리는 방법이다. 만약 고객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지 부조화가 걸리는데 이는 상충하는 생각이나 신념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생기는 꺼림칙한 기분으로 인간의 마음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팔라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1등이 있고 굳건한 신념이 있으면 요걸 바꾸지 않으면 못 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기청정기는 LG 퓨리케어가 좋죠. 근데 아기방 공기청정기는 제로웰이 잘 만듭니다. 아기양 공기청정기 하실 때 이런 건 좀 체크해 보셨나요? 라고 해서 스무스하게 흘려야 아기방 공기청정기를 살라고 퓨리케어를 딱 클릭을 했는데 제로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불편하거든. 아, 제로웰에서 들었던 아기방 공기청정기의 조건이 LG 퓨리케어에선 얘기하지 않는 것 같거든. 그렇게 하면 이 불편한 마음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제로웰을 구매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신념의 중요성을 바꿔라. 또 다른 접근법은 신념의 중요성을 바꾸는 것이다. 이거는 신념을 바꾸는 것보단 쉽다. 아까 전에 빗셀 스팀 청소기가 마찬가지 내용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신념을 뒷받침하거나 다른 사용자들이 성공단처럼 일상적인 예를 이용해서 고객의 현재 신념을 강화하거나 요즘에는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점만을 강조한다면 자신이 비난이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고 소비자는 이렇게 말한다. 야, 너 나한테 지금 짓거리는 거야? 나한테 짓거리는 거야? 이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제품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강화하거나 고객들이 그 신념과 대처 가능한 신념을 교묘하게 이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 경우 우유가 탄산음료보다 건강에 좋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유가 탄산음료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거 먹지 말고 우유 먹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우유 먹어. 이걸 뭐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탄산음료가 이빨 썩은 걸 보여주는 거죠.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이미지와 사실에 근거한 예시를 보여주고 그것을 탄산음료를 먹었던 몇 퍼센트의 남자들이 나중에 되니까 다 비만이더라. 비만인 사람들의 90 몇 퍼센트는 탄산음료를 하루 1리터씩 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입증한 똑같이 생생하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비교해야 된다. 하지만 몸무게가 몇 킬로 이하인 사람들은 우유를 하루 2리터씩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아까 전에 신념의 우선순위를 바꿨던 빗셋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애가 있어요. 루틴 클리너. 루틴 클리너는 뭐냐면 얘는 이제 강아지 오줌을 닦아주는 그 살균제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루틴 클리너예요. 왜냐,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한 번 오줌 싼 데서 그 오줌 냄새 맡고 거기다 또 싸요. 그래서 배변 훈련이 힘들죠. 그래서 루틴을 클리어한다 라고 하는 이름도 잘 줬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업체는 살균제예요. 우리가 흔히 강아지가 오줌 싸고 고양이가 똥 싸고 이러면 뭐부터 들어요? 집안에 있는 살균제, 세척제 들고 와가지고 막 뿌리지.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걔네들은 왜 거기에 계속 닦았는데 또 거기 쓸까? 왜냐? 암모니아 냄새 때문이야. 놀라운 효과! 고객들이 실제로 다신 그 자리에 안 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냥 한 번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안 싸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암모니아로 써야 되니까. 자, 암모니아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루틴 클리너는 암모니아를 제거해 줄게. 이거 보여? A사, B사, C사 루틴 클리너 암모니아 제거된 거 보이지?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제거해야지만 강아지 세척제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쓰세요. 조금 비싸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막아줘야 돼. 그래서 루틴을 클리어해야 돼. 구매 후기가 물론 자사몰이긴 하지만 4,579개입니다. 오늘 현재 잘 팔죠. 이게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죠. 자, 고객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도 일으키려고 하지 마. 고객들한테 부정적인 반응. 야, 너희 믿는 거 아니야. 너 거기 지지하지 마. 너 그거 쓰레기야. 너 보험하지 마. 보험 깨야 돼. 어이씨, 보험 그거 돈 낭비야. 절대 안 바꿔요. 그런 사람도 오히려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을 든 마음도 알겠지만 사실은 건강보험이 더 많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고객이 스스로 결정했다. 그래, 다른 세척제도 잘 닦이는데 나는 암모니아 냄새, 얘네 습관을 고쳐야 되니까 루틴 클리너 쓸게. 라고 생각하게 유도를 시켜라. 이해가 되실까요? 자,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하려고 한다는 건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건네고 매장을 오픈하고 상품을 기획하는 모든 일도 다 힘든 일이에요.
그 일들이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키려면 지금 이런 소비자 심리학이나 캐시버타이징 같은 법칙을 써야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어차피 고생한 건데 좀 더 고생해서 소비자 심리학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에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팔리겠지 그냥 냅둘래 신경 안 쓸래 생각하지 않을래 라고 하실 건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정교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소비자 심리학도 있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고객의 태도를 고쳐라. 정교화 가능성은 뭐냐면 중심 경로랑 주변 경로가 있어요. 중심 경로랑 주변 경로. 자, 이게 뭐냐? 고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모델이에요. 자, 중심 경로는 논리와 추리 그리고 깊은 생각을 이용해서 설득시켜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요. 이걸 사야 될 10가지 이유, 100가지 이유를 딱딱딱딱딱 제시를 하고 깊게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설득을 시키죠. 주변 경로는 뭘까요? 즐거워요, 긍정적이에요, 단어의 결합 등을 이용해서 설득시켜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정교화 가능성은 두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중심 경로로 설득시켜야 되는 제품이 있대요. 비싸고 나한테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제품. 가구, 침대, 뭐 자동차 뭐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야 돼. 추리를 해야 돼. 주변 경로는 뭘까요? 그냥 즐겁기만 하면 돼. 딱 봐도 행복해 보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저간여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간여 제품을 판다 그러면 즐겁고 즐거운 생각을 떠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 지침. 사람들은 중요한 물건 살 때 좀 더 면밀히 고민한대요. 즉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상품에 의욕이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3만 달러짜리 차를 살 때, 3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랑 5달러짜리 콩이 담긴 통조림을 살 때 하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 차를 살 때는 할부 금리부터 연비, 엔진 출력 등 디테일한 정보까지 필요한 반면에 콩을 살 때는 이거 맛있겠네 하고 끝이에요. 그냥 자동차는 중심 경로, 콩은 주변 경로로 설득해야 된다. 자, 고객이 중심 경로를 요구할 때는 사실 통계 증거 추천서 고객에게 사례를 퍼붓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들을 엮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어야 된다. 자, 고객이 주변 경로를 요구할 때는 각양각색의 즐거운 이미지, 유머러스하거나 인기 있는 주제, 유명인의 후원으로 광고를 채우면 된다. 자, 그런데 중심 경로 처리는 소비자가 당신을 오랫동안 선호하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거 뭐냐? 사실 주변하고 중심이 다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조금 비싼 걸 판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로엘처럼 중간에 보면 팩트 체크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제로엘 보면은 가습기에 대해서 완전 논문이야 논문. 이게 중심 경로 처리예요. 여러분 가습기 얼만큼 알고 사고 있나요? 아이방 공기 가습기 이 정도는 알아야 똑똑한 엄마지. 똑똑한 엄마니까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이거 알고 사야 돼. 중심 경로로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다 읽다 보면 가습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밖에 없어. 물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잘생긴 남자분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냄비를 사요. 요리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즐거우면 돼. 이게 800도씨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여기가 주변 경로를 이용하죠. 주변 경로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모델이 나옵니다. 그 아까 전에 제로엘하고 똑같은 모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즐거워요. 요리가 나오고 이걸 사용하는 유명인들이 이런 캠핑 요리가 나오고 또 이걸 사용하는 유명인들이 800도 치면 요리가 너무 잘 돼 라고 나오고 길들이면 단 하나뿐인 당신이란 논리보다는 감성이 들어가죠. 즐거워 그냥 즐겁고 캐치카피조차도 심지어 사계절 몸이 즐거운 800도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물론 둘 다 das으면 좋다. 둘 다 das으면 이렇게 나오죠.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해가지고 하와이 사진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즐겁고 하지만 중심 경로를 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식으로 하단에 제로엘 못다한 이야기 하단에 보면은 와 넘어갑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제로엘에 호흡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마케터는 어떤 사람이다? 주변과 중심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좋다. 하지만 일단 이거는 이해를 해라. 주변 경로가 있고 중심 경로라는 게 있다. 네. 자, 영향력 있는 6가지 무기가 있답니다.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자, 여러분 진짜 마케팅 대단하죠? 이거 알아야 돼요. 알면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여러분이 한 개 적용하면 그날 1,000만 원 더 벌 수도 있고요. 뭐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날 10,000원 더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무기 중에 한 개를 더 해. 그러면은 또 뭐가 생기냐? 또 100만 원을 또 벌어. 한 달 후에. 5번째 걸 해봤더니 또 500만 원 벌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알아야 된다.